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안곡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제가 설정해 놓은 별 난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4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 어려웠습니다. 염색체부터 유전 끝까지 시험 범위로 딱 정리를 해놨고요. 문항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객관식 21문항에 서술형 2문항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고3 학평이나 수능 문제 수준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으로나 풀이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은 95점에서 85점 정도로 형성이 된 걸로 보여요. 항상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등급이 70점대 초반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49점 정도가 3등급인 수준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전체적 평균으로 따지면 어려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3 학평이나 수능 문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3 학평이나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보기를 변형한 형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관이나 복잡한 경우의 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대처가 되어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4학년도 안곡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시간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기본 형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내가 이거를 5분, 10분 내에 풀지 못하면 답지를 보고 해설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량의 문제를 푸는 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걸 5분, 10분 내에 풀기 어렵거든요. 그럼 20분, 30분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뭐가 어려운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문제 자체를 내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것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변형된 형태도 거기서 뭐가 변형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길만 조금 틀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고난이도를 못 풀어요. 그게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5번 이후부터는 문제도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찾는 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주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대표문항 분석에도 쭉 써놓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는 조금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구조 이상 유전병 2문항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내신 형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었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느긋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많이 열심히 공부했던 문제들이니까 이렇게 갔던 친구들도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뒷부분이 항상 있으니까요. 11번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부터 올해 2023학년도 그리고 2024학년도까지 고3 수능 학평 기출문제에서 쭉 논술형까지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멘탈이 소위 깎여 나간다고 하죠. 이렇게 덜컥덜컥 거리는 거예요. 이게 20몇 문제라고 쳐도 시험 문제가 50분이면 한 문제당 3분 이상이 소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해지거든요. 당연하겠죠. 뒤에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압박감 속에서 또 멘탈이 나가서 전전긍긍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앞에 것도 틀리고 또 뒤에 것도 틀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요렇게 문제가 또 길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좀 봐왔던 것들이라서 내가 이걸 시간을 들여도 풀 수 있다와 이 문제는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처음 보는 형태라서 못 풀겠다와
정확하게 딱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더라도 내가 그동안 봐와서 풀 수 있겠다와 없겠다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풀 수 없겠다라고 하면 빨리 치워버리고 뒤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시간 내에 많은 문제들을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제 비분리나 돌연변이를 많이 안 봅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 유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국거처럼 이제 비분리나 돌연변이까지 봤던 학교들은 학원에서 이 비분리나 돌연변이의 수업을 자세히 듣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년도 2024학년도에 안국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학기 중간,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모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개념 공부도 명확하게 좀 하시고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허투루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셔야 시험 대비 기간에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면서 자기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를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